자, 2월 18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경마는 배당이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안정화돼 간다?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저배당 경주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배당이 상당히 좀 많이 널뛰기를 하면서 고배당이 팡팡 터지고 하는 그런 배당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경마 팬들께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한 주가 됐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경마 자체도 크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가 이번 주도 일단 출전 두수는 많습니다. 많고요. 그런데 좀 능력의 차이가 우열이 좀 드러나는 그런 편성들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이 무조건 터진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인기마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당일의 주로 컨디션이라든가 또는 기수의 컨디션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서 이게 터질 수 있는 편성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사전에 판단을 좀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상당히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토요일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별정 A형 1200m 경주고요.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상당한 혼전 구도입니다. 혼전 구도인데 아직까지는 이 전력 미지의 마필들, 자기 능력을 다 보여주지 않은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 향후의 발전 기대치도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기마들의 능력이 좀 엇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혼전이 좀 예상이 되고요.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뭐 간단하게 전개를 좀 보면요. 이 외곽에 있는 12번마 미스터 퀄리티, 그리고 안게이트 쪽에 있는 4번마 썬더블루, 그리고 5번마 블루아치, 이런 마필들이 좀 선행을 갈 가망이 좀 높고요. 바로 이 뒤에 이 3번마 제로백포, 뭐 10번마 리걸하이, 9번마 플라이데이, 이런 마필 정도가 선의권 전개를 하면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외곽에서 뚜렷하게 뭐 직선주로 해서 추입으로 타고 올라올 만한 마필은 솔직히 크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 선에서 좀 정리가 될 가망이 좀 높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런 전개대로 만약에 풀려 나간다면, 당연히 뭐 앞선에 뛰는 마필, 그리고 인기마 순서대로 들어올 텐데,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12번마 미스터 퀄리티, 그리고 4번마 썬더블루, 10번마 리걸하이, 이 세 마필 정도가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일단 이 중에서요, 이 10번마 리걸하이,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제 1km의 감량 이점도 안 왔고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필이 데뷔전에서 이제 평범한 발주를 했고 막판 탄력을 좀 보여주면서 아쉬운 3착을 했죠. 그러면서 좀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전 경주에서는 선행승부를 했습니다. 외곽에서 이제 초반 무리를 좀 했죠. 앞선을 나오면서 초반 무리를 좀 했는데 끝걸음이 결국은 무뎌지면서 바닥권으로 내려가고 말았고요. 자, 직전 경주에서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탄력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버티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10번마 리걸하이의 포지션이 상당히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순발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도 많고 게이트도 좀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최외곽에 있는 12번만 미스터 퀄리티가 뭐 물론 직전 데뷔전에서는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선행을 나왔는데 이번 경기에서 과연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도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앞선으로 좀 밀고 나갈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10번말 이걸 하이 입장에서는
12번마 미스터 퀄리티가 넘어가는 입장에서 안게이트의 이 4번마 썬더블루나 블루아치도 자리를 잡고 나올 거기 때문에 리걸 하이의 위치가 상당히 좀 전개 자체가 꼬일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마지막에 아주 좋은 추임력을 갖고 있다, 근성을 갖고 있다, 이거는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인기도에 비해서는 배당의 메리트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일단 최고 인기마가 될 이 12번만 미스터 퀄리티가 과연 외곽에서 선행승부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게이트에 있는 이 4번마 썬더블루가 지금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조교 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솔직히 주행심사를 이마필이 그 데뷔전에서 주행 불량, 외곽 주행을 하면서 주행 불량이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주행심사를 맡고 올해 1월 달에 어떻게 보면 시향 복귀전이죠. 7월 달에 데뷔전을 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때 상당히 좀 좋은 모습,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마필이 순치가 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그렇게 살아나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때 주로 상태가 상당히 좀 빠른 주로였었고요. 앞선에 나가서 그냥 버티는 주로였습니다. 근데 막판 탄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인기마이긴 하지만 이마필도 좀 부른 요소를 안고 있고, 오번마 블루아치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보면 뒷심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 마필입니다.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12번만 미스터 퀄리티가 강하게 선행을 나가는 상황에서 나머지 좀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의 전개가 좀 꼬일 가망이 있고요. 이럴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제로백포나 9번마 플라이데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3번마 제로백포는 이 마필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걸음을 다 보여준 마필은 아닌데 직전 경기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면서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과연 이때 했던 전개를 다시 또 할 수 있느냐죠. 근데 게이트가 상당히 좀 유리해졌다라는 거, 이 점이 상당히 좋고요. 9번마 플라이데이는 보여준 모습으로는 솔직히 이 마필이 좀 좋아졌다. 그리고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 어느 정도 일을 낼 수 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데뷔전의 모습이 지금 12번에 나와 있는 미스터 퀄리티와 같이 경주를 했던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에서 좀 따라가는데 급급한 그런 마필이었는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지금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마필이 좀 힘이 차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조금 노리고 있는 마필은 7번마 절대가치입니다. 자, 데뷔전을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주행심사에서 앞선을 나왔던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마란 얘기죠. 근데 선행마가 데뷔전을 치르는데 아주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면 선행을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행을 못 나가고 혼전 상황 속에서 초반에 자리 잡기에 실패한다면 그냥 맥없이 무너질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을 너무 강하게 믿기는 참 어렵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일단 게이트도 이제 최외곽에 있는 시험만 미스터 퀄리티가 치고 나갈 경주기 때문에 김영군 기수의 입장에서는 7번 게이트에서 못 치고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교 모습도 글쎄 어느 정도 좀 힘이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7번마 절대 가치가 선행을 잡고 나가는 순간이 된다면 경주 결과는 상당히 좀 오리무중이 될 가망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이번 경주가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라고 보고 있고 너무 인기마에 휘둘릴 필요는 좀 없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배당 인기마선에서 뭐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왜? 직전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했었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경주 글쎄요 인기마선에서 끝난다고 보이는
그런 경주는 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단 5마리 정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 현장에서의 컨디션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여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는 한데, 어쨌든 첫 경주입니다. 첫 경주이기 때문에 주로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큰 뭐 베팅을 좀 크게 한다거나 이런 경주가 될 경주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지만, 저배당 공략은 솔직히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마번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 경주 3번마 제로백포, 그리고 7번마 절대가치, 9번마 플라이데이, 12번마 미스터 퀄리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어떤 뭐 인기도 순보다는요, 지금 조교 모습이라든가 전개로 봤을 때 조금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마필들한테 좀 더 눈길이 가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암말, 별점 A형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경주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상당히 혼전 경주라면, 이 2경주는 인기마 경주입니다. 인기마의 능력이 조금은 한 수 위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배당이 좀 예상이 되는 경주고요. 너무 고배당 공략을 해서는 좀 낭패를 볼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물론 경마라는 게 이변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은 해야 되지만, 이제 예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또는 현장에서 직접 배팅을 하시는 배터의 입장에서도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아마 이 지점일 겁니다.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 그리고 편성에서의 전개, 과연 어느 게 우위에 있느냐, 그리고 어느 거를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냐죠. 왜냐하면 이 경마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기록 경기가 아니고요. 쇼트트랙의 순위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내가 어쨌든 입상을 해야 된다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전개가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필의 기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 능력이 있어야지만 전개도 풀어나갈 수 있는 거지. 뭐 전혀 능력도 없는데 전개가 좋다고 해서 우승을 한다 또는 입상을 한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진마가 입상을 할 때도 결과론을 놓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한데, 저한테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일단 1순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경마에서요, 마필의 능력의 차이가, 물론 뭐 차이가 나기는 나지만 어느 정도 좀 상위권에 있는 마필들의 능력들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요, 한 대여섯 마리의 능력들이 다 비슷비슷한 편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경마에서 저는 전개가 중요해서 전개 위주로 항상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필의 능력이 아예 안 되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전개가 좋다고 해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제가 봤을 때 이 3번마 나올 행복이 그냥 선행을 가고요. 그리고 1번마 동행 퍼스트가 그냥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선의권 전개 속에서 이 두 마필이 그냥 따당으로 끝난다. 이변이 일어난다면, 뭐 이변까지는 아니죠. 11번마 큐피드 챔피언이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저는 이 세 마필의 경쟁이라고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 1번마 동행 퍼스트, 지금까지 두 번을 나와서 이제 3착 한 번을 됐는데, 자, 이 마필은 이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리는 마필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땐 이 마필이 그렇게 뭐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뭐 장래 발전 기대치가 많다, 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자력으로 형군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일단 이 현군에서는 비교적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순발력이 아주 막강한 선행력 마필이다, 또는 막판 탄력이 아주 좋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편성만 만나면 무조건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는 게이트에 2점까지 나왔다라는 거고 편성도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3번마 나올 행복은 이 마필이 뭐 능력이 없는 거는 아닌데 어떤 기본 능력도 갖고 있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전개입니다. 전개. 일단 게이트에 2점을 안고요. 선행을 딱 나가는 순간에 이 마필을 압박할 마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 3번만 나올 행복이 유리한 전개가 될 거고요. 초반에 힘 한 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입상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자, 직전 경주에 11번 게이트 외곽에서 박으른 기수가 좀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좀 무리한 전개를 하다 보니까 막판 끝걸음이 살지를 못했는데 이마필은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편안한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 어떻게 보면 경주의 조건은 더 좋아진 거죠. 거기다가 1번만 동행 퍼스트가 완전히 선행 경합을 하는 마필이다 그러면 이 두 마필이 경합 속에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동행 퍼스트가 따라가는 전개를 할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박태종 기수가 이 게이트에 입점을 않고 그냥 막 선행을 나가겠다고 길을 쓰고 가서 이 두 마필이 싸우는 상황이 나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11번마 큐피드 챔프에게도 마지막 한 번의 기회 정도는 있다.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기마선에서 지금 끝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의 능력이 지금까지 뭐 보여준 모습 그렇게 전적이 많은 거는 아니지만 보여준 모습이 솔직히 별로 없고요. 뭐 달라진 조교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변화의 조짐이 있다 이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고요. 그나마 아직 전력이 다 보여지지 않은 이 8번마 금성 리비어 김태희 기수가 지금 이 마필을 타고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데 직전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요 비교적 뭐 스타트도 되는 마필인데 뒷심도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주행심사만 계속 받았던 마필이라는 얘기죠. 근데 계속 능력 미달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제 1월 13일 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앞선 전개를 하고 막판 끝걸음을 살리면서 이제 주행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이 정도 성적으로 만약에 주행심사를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마필이죠. 근데 다만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다른 마필은 데뷔전을 다 치러봤는데 이렇다 할 모습이 없더라. 그런 점에서는 좀 신마기 때문에 이 8번마 금성 리비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뛸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그렇다고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그냥 인기마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요 1번마 동행포스트 3번마 나올 행복 8번마 금성 리비어 11번마 큐피드 챔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현장 상황을 보고 마필이 괜찮다면 1번마 동행 퍼스트와 3번마 나올 행복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금은 졸졸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좀 대거 출전한 경주고요.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이제 상승세의 마필과 형군에서 지금 적응기를 거치고 있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필의 능력 자체는 저는 종현장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전개에 의해서 입상권이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일단 보시면 2번마 나올곤이나 4번마 올포 유어 드림 5번마 클레어 베스트 6번마 강한 퀸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 전개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후보 말들이죠. 이런 마필들이 좀 앞에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7번마 로드 에이스가 과연 과거의 그 선행 능력을 좀 앞세워서 갈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자, 이번만 나올고니는 지금 박우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게이트의 2점입니다. 그리고 이마필이 이제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앞뒤의 밸런스가 좀 맞는 그런 마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올드 패션드의 자마고요. 거기다가 박우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좀 상승세의 걸음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승분전에서 비록 상대는 좀 만만치 않아졌지만 어떤 게이트에 이점을 안 왔다라는 게 좀 장점으로 보이고요. 4번마 올포 유어 드림은 최근 들어서 이 순발력이 조금은 좀 하향세입니다.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좀 최근에는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5군으로 승부난 이후에는 솔직히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앞선에서 뛰는 마필인데 계속해서 최근의 경주는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필의 습성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건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성과는 나오지를 않고 있고요. 이 5번마 클레어 베스트는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 이탈 능력은 여기에서 지금 빠지지 않는 마필인데 과연 뒷심이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해지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6번마 강한키는 이제 승군전이죠. 나얼고니와 함께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도 어쨌든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는 과연 앞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궁금해지고, 로드웨이스는 이제 국산마 5군에 승군한 이후에 존재감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 라이언 산타의 자마인데, 이 로드웨이스가, 이 라이언 산타의 자마는 아마 올해 어느 정도 이 라이언 산타의 자마들을 여러분들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거고요. 아마 차세대 시합말로서는 이 라이언 산타도 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언 산타의 자마들은 한 번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솔직히 앞선에서 믿을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뒷심들이 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상승세로 보면 이번만 나올고니 정도 이제 좀 믿을만 하다는데 이마필도 어쨌든 5번만 클레어 베스트와 치열하게 경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승분전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고요. 어쨌든 앞선의 마필들 출전 두수도 많지 않은데 앞선에서 전개할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치열한 난타전이 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전개가 가장 유리한 마필은 8번마 돌배입니다. 전개가 가장 유리해질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고요. 라스트 끝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이제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한 발을 썼던 마필인데 그전 경주들 보시면 계속해서 아쉬움만 남기고 있었습니다.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선에도 나가보고 따라가는 전개도 해보고 근데 항상 이 마지막 끝걸음이 좀 아쉬웠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를 계기로 마필이 조금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앞뒤가 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김영군 기수가 안착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지금 이번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텐데 과연 돌배가 초반에 어떤 전개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초반에 이 앞선의 마필들하고 막 싸우는 치열한 경합 상황으로 빠지게 되면 돌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뭐 만약에 스타트가 안 돼서 어느 정도 거리를 막 두고 가버리게 되면 마지막에 올라올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 흐름이 상당히 빠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붙여서 선입권에서만 뛸 수 있다면 앞선의 마필들의 경합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는 거꾸로 얘기하면 전개가 제일 유리한 마필이 8번마 돌배입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앞선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어느 한 마리 정도가 살아남는다 또는 앞선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역으로 뛰어 올라올 수 있는 말 저는 3번마 나나랜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작년 7월 달에 나오고 장기 휴양이죠. 그리고 29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휴양말을 가지고 경주의 흐름이 빠른 경주에서 추천을 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의 흐름이
앞선이 경합이 벌어질 흐름이다. 그리고 앞선에서 싸움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본다면 이 나나랜드는 어떤 견제 없이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추입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추입력은 분명히 갖고 있고요. 최근에 김철호 기수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서울 경마장에 입성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존재감은 지금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승부욕이 더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김철호 기수가. 그러니까 오히려 추임마를 타는 데 있어서 부담 없이 탈 수 있다면 더 유리한 전개를 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저는 이번 경주가 인기마들이 선전은 할 수 있는데 전개에 의해서 인기마들의 조합이 깨질 가망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나올거니, 3번마 나나랜드, 5번마 클레어베스트, 8번마 돌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주가 예상을 하기도 좀 어렵고 현장에서 적중을 하기도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 경주는 이 3번마 퀸 오브 베스트가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편성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이 7번마 더 페이버릿이 최근에 상승세죠. 상승세의 마필이고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 두 마필에서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의 특징이 뭐냐면 국산마 5등급의 부진마 편성입니다. 이 부진마 편성에서는요 항상 보면 좀 압도적 인기를 누리는 마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여진 전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보여준 모습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마필들한테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너무 부진한데 그래도 좀 눈에 띄는 두세 마필 정도가 보인다. 그래서 그 마필한테 인기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전배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 부진마라는 겁니다. 다 부진마기 때문에 인기마들도 안 들어와도 할 말이 다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마선에서 끝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기마에 공략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저배당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부진마를 놓고 저배당 공략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편성의 경주는 웬만하면 내가 좀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마필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좀 배팅을 자제하는 게 좋은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보여준 모습은 3번마 퀸 오브 베스트 7번마 더 페이버릿 이 두 마필이 좋아 보이고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능력 앞뒤가 되는 밸런스를 좀 갖고 있는 마필이 이 8번마 트로트 퀸입니다. 이 마필은 뭐 앞선 승부도 좀 가능한 마필이고요. 뒷심도 어느 정도 갖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착승권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편성이 약해진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강하게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뭐 강하게 볼 수 있는 느낌이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조금 주목하고 있는 말은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있는 마필입니다. 이 4번마 인빅터스. 이 마필도 지금 18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두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형군을 벗어나는 게 지상 과제인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이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이 인비턱스라는 마필은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이 뒷심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의 편성상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치고 나가는 순발력 있는 마필이 없어요. 오죽하면 7번마 더 페이버릿이 선행 후보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렇다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좀 느려질 수 있고 너도 나도
한 번쯤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막 앞선에 붙일 겁니다. 그러면 초반에 막 난타전이 좀 벌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1400m 경주거리 특성상 앞뒤의 밸런스가 좀 맞는 마필들이 좀 유리하고, 어떤 면에서는 선행 경합이 일어난다면 추임마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거리입니다. 그런 직선주로에 들어와서 이 4번마 인비턱스 이동화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외곽으로 빼서 그냥 자기만의 걸음으로 추입 승부를 한다면, 저는 추입 타이밍을 충분히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4번마 인비턱스에 대한 기대를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결국은 인기마에 붙여서 가야 됩니다. 다른 마필들이 너무 볼 게 없기 때문에 붙여서 갔을 때 뭐 요즘은 다양한 이 승식이 있기 때문에 꼭 뭐 복승식이 아니라, 저는 뭐 복승식 위주로 항상 설명은 하고 있지만 뭐 삼복승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3번마 퀸 오브 베스트, 4번마 인비턱스, 7번마 더 페이버릿, 8번마 트로트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일단 선행형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선행형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고, 전체적으로 보면 마필의 능력들이 그렇게까지 막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물론 인기마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마가 선전할 가망이 저는 높은데, 저는 그 마필의 능력이 막 뛰어나서 그 인기마들이 선전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자, 이런 경주에서는 상당히 앞선이 치열하고 난타전이고 두터워지고 막 이럴 때는 결국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인데, 이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는 결국 기수에 의해서 판가름 날 가망이 높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경주 마필도 마필이지만 어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하나의 관전거리가 보여지는데, 일단 뭐 딱 눈에 띄는 기수는 기쁨마에 기승하고 있는 최보명 기수, 가나패션에 기승하고 있는 김용근 기수, 그리고 역시 뭐 리딩 자키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KN 스케치, 이 세 마필이 딱 눈에 띕니다. 근데 이 세 마필이 보니까 인기마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전개로 봤을 때는 싱겁게 끝난다 하더라도 완전 저배당이 나올 그런 경주는 아니란 얘기죠. 자, 일단 4번마 기쁨 한호, 이제 승분전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5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하면서 승군을 했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는 이 기쁨 한호라는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뒷심을 발휘했는데, 저는 딱 이 경주를 보고요, 솔직히 그 전 경주들에서 계속 이착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그 밀착을 한 마필과 좀 착차가 좀 있었어요. 다 착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 한호가 과연 강한 말이냐,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마필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좀 가졌었는데, 직전 경주 물론 뭐 편성이 강한 편성은 아니었지만 기쁨 한호를 보면서 전개 자체가 상당히 안정감 있는 전개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비록 승분전이고 상대는 강해졌지만 게이트의 이점으로 한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가는 순간에는 나머지 선행 마필들이 좀 정리가 될 가망이 높고요. 아니면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개 이점도 안고 있는데, 승분전이다 보니까 어쨌든 부담 중량도 많이 내려왔고 최보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11번마 가나 패션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소리 없이 강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마필이고요. 상당히 저는 이제 근성이 좀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도 역시 뭐 앞선의 전개를 했을 때 조금 더 힘을 내는 마필이긴 하지만,
선의권에서도 막 꾸준하게 따라가면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이에요. 비록 직전 경주, 좀 혼합군 경주에서 좀 아쉬운 그런 결과를 내기는 했지만, 저는 이 마필이 지금 경주 거리를 계속 1200 뛰다가 이 1400에서 한번 우승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거리가 1400m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의 편성이라면 가나패션의 입장에서는 1200보다는 1400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거리를 보고 있고요. 12번마 KN 스케치는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필의 능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리딩 자키인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부담 중량은 좀 증가가 됐지만, 이번 경주 앞에서 뛸 마필들이 상당히 많고 치열한 난타전이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꾸준하게 그냥 꾹 참고 가는 그런 전략을 핀다면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앞선의 혼란한 틈을 역이용할 수 있는 마필로 KN 스케치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 마필의 전개가 조금 좋아 보이고요. 이 이외에도 이 5번마 울프 플레이, 이 마필도 직전 경주에 선전한 여세를 몰아서 승군전에 지금 나서고는 있는데, 울프 플레이도 어떻게 보면 앞선을 가야 돼요. 근데 4번마 기쁨 한호라는 선행마가 있고요. 나머지 마필도 선행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마 울프 플레이는 조금은 어려운 전개가 예상이 되고, 3번마 룰즈 클래스도 막판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데, 물론 그때는 1600m 경주 거리였기 때문에 좀 경주 거리에 적응을 못한 면도 있고,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제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더 나은 경주력을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과연 초반에 어느 정도 앞선의 마필과 거리를 두고 갈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기에서 좀 이변이 일어난다면 노릴 수 있는 마필은 이 8번마 카우보이 킹입니다. 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직전에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나면서 외곽 게이트에서 고전을 했죠. 앞선에 나오지를 못했고요. 이 카우보이 킹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좋았던 마필이에요. 순발력이 좋았었는데 승군을 하면서 좀 컨디션 저하를 보였다가 11월 12일 경주 이때 좀 앞선에 붙여 나가면서 마지막에 끈끈함을 발휘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카우보이 킹이 아마 이번 경주에서 인기권에서는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밀려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앞뒤 밸런스, 이런 거로 봤을 때는 1400m에는 좀 어울리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좀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 마필이요 500kg가 넘어가는 거구의 마필입니다. 560kg대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둔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어차피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혼전이 일어나는 그런 경주라고 한다면 뚫고 나올 힘은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8번마 카우보이 킹한테도 뭐 배당의 메리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가 선전하는 가운데 과연 전개에 따라서 인기마들이 앞선에서 몰락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선의권이나 또는 막판 취입을 할 수 있는 마필에게도 한 번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4번마 기품환호, 8번마 카우보이 킹, 11번마 가나패션, 12번마 KN 스케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기복마 경주입니다. 기복이 좀 있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인데, 자, 일단 뭐 전개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경주를 지금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저는 9번마 자이언트 킬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 인기도에서도 이제 1, 2위를 다툴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노렸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하면서 부담 중량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57까지 올라갔으니까 직전 경주에 비해서 3.5kg가 올라갔는데 레이팅이 47이에요. 어쨌든 제일 높은 레이팅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가 좀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들, 그러니까 될 듯 말 듯한 좀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어떤 거냐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9번마 자이언트 킬링과 아마 2번마 스타워즈, 이런 마필들이 좀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게이트의 이점으로 봐서는 스타워즈가 훨씬 나아 보이지만 현재 마필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저는 자이언트 킬링이 좀 앞선에서 전체적으로 마필들을 좀 주도할 수 있다. 다만 불안 요소는 송재철 기수라는 거죠. 송재철 기수가 상당히 많은 마필을 타는 그런 기수이기도 하지만 이 기수 자체도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기수입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는 좀 안고는 있어요. 안고는 있지만 전개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자이언트 킬링이 이번 경주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외의 인기마가 이제 이 4번마 아이언 머스킷하고 10번마 골드 파워입니다. 자, 보여준 모습으로는 다른 마필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자, 일단 4번마 아이언 머스킷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13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지금 차지한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이제 선입권 또는 앞선 전개를 좀 하는 마필이고, 앞선에 붙였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좀 어떤 기복을 보이냐면 뒷심이 있을 때는 아주 막강 뒷심을 보이고요. 그러니까 뚫고 나오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경주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데, 저는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에 있어서 이 아이언 머스켓이 글쎄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언 머스켓은 제가 그 추천을 좀 자주 하는 마필이고 상당히 좀 그 질주 스타일 자체가 선입권에서 마지막에 확 날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리고 근성 있게 뛰는 마필인데, 최근 모습을 보면 글쎄요 그런 맛은 조금은 좀 사라진 느낌이고 조개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긴 하지만 좀 불안하게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인기마인 10번마 골드 파워가 직전 경주 이제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3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승군을 하고 계속 혼합군 경주에 나왔습니다. 혼합군 경주에 나왔는데, 자, 이번 경주는 국산마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혼합군의 경주가 아무래도 그냥 객관적으로 편성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단말 경주에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강한 상대들이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10번마 골드파워도 이번 경기에 좀 인기만은 되겠지만 저는 불안 요소를 좀 안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마필도 선행 진행을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인데, 앞선에 나가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의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에서 물론 김하연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말몰이를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 골드파워가 앞선에 나가긴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외곽에서 3선, 4선 정렬을 하고 힘화매를 못한 상태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전개도 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인기만 두 마필을 좀 제외를 하고 가고 싶고요. 제가 일단 보는 마필은 이 11번마 화수분입니다. 카우보이 칼의 자마고요. 10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 그리고 3번의 3착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약간 좀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고, 이제 직전 승군전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3착 승군을 했죠. 아쉽게 승군을 한 마필인데, 직전 4군 승군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유성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거의 뭐 경주에 참여를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갖고 있고요. 끈끈함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이번 경주 어차피
혼존 구도 속에서 기복마 경주기 때문에 화수분이 안 된다는 법도 없고요. 또 하나는 이 1번 게이트에 있는 라운더 타이거입니다. 이 라온이란 말이 붙으면 뭐 다 강해 보이죠. 요즘은 다 강해 보이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 게이트의 이점입니다. 게이트의 이점이 있고 이마필 그렇다면 다비드 기수가 기습 선행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기습 선행을 간다면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는 거죠. 계속 1400, 1400, 1400에서 지금 무너졌는데 1200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1번마 라운드 타이거나 7번마 화수분, 선입권에서 좀 따라갈 수 있는 마필, 이 마필들이 저는 좀 좋아 보이고요. 최대 이변은 글쎄요, 이게 거의 아마 인기권에서 아주 많이 밀려 있을 것 같은데 3번마 글로벌 골드입니다. 6번 이게 6세 거세마예요. 그리고 23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을 한 게 다인 마필. 이제 6세마 그리고 최근에 완전 부진마. 이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볼 거는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마필인데 이 마필은 막판 뒷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근데 막판 뒷심만 좋다고 전체적인 경주의 흐름을 따라가지를 못하면 뒷심 좋아서 지 혼자 뛰다 끝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그럴 가망은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선의권에서 뛸 수 있는 이 4번마 아이언 머스켓이나 10번마 골드파워가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선에서 치열한 난타전 속에서 자이언트 킬링이 앞선의 마필들, 다시 말하면 선행 마필을 모두 정리를 해버리고 가는 그런 순간이 나온다면 3번마 글로벌 골드가 외곽에서 그냥 취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당이 나온다는 얘기는 입상의 확률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배당의 메리트는 남고 있다는 거죠. 이 마필이 비인기권의 마필이긴 하지만 능력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막판 뒷심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반 전개에서 어느 정도의 스타트만 된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1200m 경주가요 추입 승부가 상당히 많은 그런 경주거리입니다. 단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선행마들이 막 몰리는 경주가 되면요 혼전 상황 속에서 뚫고 나오는 추임마들한테 분명히 기회가 오는 경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라운드 타이거, 3번마 글로벌 골드, 9번마 자이언트 킬링, 11번마 화수분 조금은 공격적인 배팅이 필요한 편성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이제 관심마인 4번마 세네타운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4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그러니까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데뷔전에서 이제 원평타운하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면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이때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일보배에서 좀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이때 한강 에이스하고 쾌양이 좀 깜짝 1, 2위를 차지를 했죠. 그러면서 세네타운이 좀 스타일을 구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농협회 장부의 대상 경주에서는 여유있게 우승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자로 올라섰는데 문제는 직전 경주였죠. 12월 10일 경주 압도적인 인기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도 안 됐고요. 계속해서 외곽 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죠. 그래서 송재철 기수가 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고 욕을 좀 많이 먹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철 기수가 일부러 이마피를 가지고 안 들어오려고 했다. 이러면 당연히 뭐 징계감이고 도태돼야죠. 근데 저는 그렇다라기보다는 마필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았고 제어도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송재철 기수 입장에서 이 세네타운을 다시 탄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담입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는데 그저 다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경주가 이제 혼합 4등급의 경주인데
편성 자체가 저는 그렇게 막 강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세네타운이 이제 앞선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고, 근성도 저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1800m 첫 도전이라는 거죠. 지금 1400까지만 뛰어봤던 마필이고, 1800m 첫 도전이라는 게 조금 경험상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마필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이 세네타운이 여기서는 입상의 한 자리 좀 차지할 수 있답니다. 자,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마필은 이 12번마 아칭기상입니다. 이 아칭기상이 일단 지금 외곽으로 밀려 있다라는 단점은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단점은 지금 안고 있고, 또 하나는 앞말이죠. 앞말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1800m 경주 이제 첫 도전인데, 이 마필은 그래도 대상 경주에도 나갔던 마필이고 1600까지도 소화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적인 어떤 문제가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외곽에 있다라는 거, 외곽에서 앞선으로 나와 붙여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이 과연 초반 전개를 했을 때 붙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고요. 이번 마 벼락, 이 마필은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더 뛸 능력은 저는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연합 4군에 이제 4군에 승군을 해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못 보이고 적응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는 좀 앞선에 붙여 나가는 마필이거든요. 붙여서 차분하게 선입권에서 자리 잡고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전형적인 이제 선입권 스타일의 마필인데, 직전에는 아예 스타트도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인기말을 빼고 오는 다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벼락에게도 좀 인기가 쏠리기 때문에 결국 제가 말씀드린 세 마필, 2번마 벼락, 4번마 세네타운, 12번마 아칭기상, 이 세 마필이 다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도 이제 인기마 접전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 인기마들의 장단점은 지금 다 갖고 있죠. 근데 나머지 도전 마필들의 능력도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고,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툴 말이 이 9번마 천군입니다. 이 마필은 계속해서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1800m 경주에 이제 경주 경험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의, 그러니까 인기마들의 경주 경험이 없다, 이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천군이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좀 높습니다. 부담 중량도 높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마필이 좀 밋밋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천군을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차라리 저는 본다면 10번마 원퍼트입니다. 자, 이 마필은 벌써 6세가 된 마필입니다. 포리스트 캠프의 자마들이 한동안 작년 초만 해도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완전 주춤하죠. 근데 이 10번마 원퍼트는 상당히 근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뚝심 있게 뛰는 마필인데, 최근 두 경주에서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기가 죽었는데, 자, 이번에는 좀 해볼 만한 편성을 좀 만났어요. 이 마필이 지금까지 보면 좀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이제 선입권에 붙여 뛰는 마필인데, 최근 두 경주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경주의 흐름이 빨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붙이지를 못했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12번마 아칭기상을 제외하고는요, 뭐 이렇다하게 뭐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마필, 그러니까 원퍼트가 못 쫓아갈 정도의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선입권 언저리에서만 뛸 수 있다면 이제 한 발을 노릴 수 있는데, 자, 이 마필이 24조 소홍수 마방에서 이제 세네타운과 이제 동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반 출전하는 마필이 나오면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을까? 전 이쪽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원퍼트보다는 세네타운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뭐 경마라는 거는 항상 뭐
이변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저는 원퍼트의 모습도 이번 경주 대비한 모습도 좀 정상적인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교가 뭐 그렇게 막 강하지는 않지만 이 마필은 조교 때의 모습보다는 실전의 모습이 더 좋은 마필이고요. 최근 두 경주가 좀 부진하다라고 해서 이 마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언제든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다. 이 점 정도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벼락, 4번마 세네타운, 10번마 원퍼트, 12번마 아침기상,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상당히 좀 혼전이 예상되는 경주고요. 편성상 마지막까지도 좀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경주 편성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지금 관심마가 1번마 티즈블랙, 그리고 5번마 대사리, 6번마 슈어인, 7번마 하이러너, 그리고 9번마 이다나은, 이 정도의 마필들이 좀 인기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번마 티즈블랙은 이제 6세 거세마입니다. 그래서 보일 거름은 다 보였는데 일단 게이트의 2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1600m 경주 거리 안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최근은 그렇진 않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선행을 가면 유리합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서도 이 6번 게이트에서 티즈블랙이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압도적인 순발력으로 선행을 갔지만 마지막에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이제 걸음이 무뎌졌는데, 자, 이때 같이 싸운 마필들이 뭐 한강돌풍이나 용호지마, 스타블레이드 뭐 이런 마필들과 같이 싸웠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부담 중량이 좀 내려갔다라는 거, 그리고 게이트가 이번에는 1번 게이트라는 거, 이 점이 좀 좋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5번마 대사리는 지금 이 마필이 약간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순발력도 있고 근성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승군 이후에 조금 헤매다가 12월 달 경주였죠. 혼합사군 1600m 현 거리에서 이 마필이 비인기마에도 불구하고 앞선 전개 후에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냈고요. 막강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서는 이제 인기마였지만 기대에 부응을 못했고, 직전 경주에서는 1800m에 도전을 했는데, 글쎄요, 이때 당시에는 이 마필이, 좀 순발력보다는 추임력을 좀, 갖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원래 이 마필이, 데뷔 때는 순발도 갖고 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따라가는 전개로 좀 바꿔가고 있는데, 직전 경주 1800m, 물론 1800m 첫 도전이었다는 게 좀 단점이긴 했지만 좀 아쉬운 승부였죠. 이 정도였으면 이때 햄물이 뭐 타이탄삭스, 브레시나 이런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 정도라면 분명히 왔어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부담 중량이 상당히 높았죠. 58이라는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는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면서 부담 중량이 3kg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아마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이번 경주에 만약에 티즈블랙이 강하게 선행을 이끈다면 앞서 마필들 다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선입권에서 꾹 참고 가다가 가벼워진 등짝으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답니다. 자, 6번마 슈어위는 쉽게 얘기하면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근성은 엄청나게 좋은 마필입니다. 싸우려는 의지, 투지는 있는데 이 마필이 마차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하이군 시절에는 이 마체가 작다 하더라도 근성이나 이런 걸로 커버가 가능한데 이제 상위군으로 점점 가는 길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능력들을 다 갖고 있는 마필들과 계속 붙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몸싸움 경합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느냐요. 솔직히 저는 이 전경주에서 슈어인을 예상해서 뺐었습니다. 왜 뺐냐면 마필의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근성도 있고. 근데 경합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직전 경주를 보면 경합 상황에서 분명히 뚫고 나오는 힘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는 있는데 지금은 5군 경주가 아니고 4군 경주입니다. 그리고 4군 경주에서도 편성 자체가 뭐 아주 강편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편성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슈어빈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막판 근성은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자 7번마 하이러너는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꾸준히 착순권 언저리에서 노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좀 밋밋한 감이 있죠. 어떤 뚜렷한 특징은 없습니다. 특징은 없는데 자기 몫은 좀 하는 마필이라는 거고, 어쩔 때는 앞선 전개도 하고요. 어쩔 때는 뒤에서 끈끈하게 따라가는 모습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필이 앞뒤 밸런스를 좀 맞춰놓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9번마 이다나오는 지금 이번이 승군전이고 4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장래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근성도 갖고 있고요. 뒷심도 있고 순발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필의 체격 조건도 500kg대 당당한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이 비록 지금 승군전이고 외곽으로 밀려있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송지철 기수가 초반 너무 서두르지 않는 전개,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이 9번마 이다나온이 승군전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 이 3번만 머스탱 파워도 승군 이후에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자기 걸음은 갖고 있는데 이번 편성은 좀 만만치 않은 편성을 만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1번마 티즈블랙, 5번마 대사리, 7번마 하이러너, 9번마 이다나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상이 너무 길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참 줄여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 마번이 도출이 됐는지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마필의 특성이나 전개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맹목적으로 제 마번을 따라가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내가 생각했던 거와 또 이 경마 임팩트가 말하는 그리고 왜 그렇게 마번을 도출했는지까지가 맞아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배팅의 강도를 좀 높인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가셔야지 맹목적으로 어떤 예상가의 말을 믿는다, 그거는 글쎄요, 그거는 경마를 하는 재미도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뭐 배팅이라도 잘 된다, 뭐 이러면 따라가야죠.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하는 법, 저는 여러분들이 경마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제 마번을 무조건 따라가십시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설명 속에서, 이런 전개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마번을 도출을 했는데,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전개나 이런 능력이라면 나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로 생각하시는 게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좀 가미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서울 구경주 1700m,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경주입니다. 2번마 퀵클리런이 선행을 가고요. 2번 게이트에 선행을 갈 수 있다. 1700m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자, 3번 원더풀 키티가 무지막지한 추입, 뭐 이러면 간단히 끝나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마필들이 이 전개, 이 2번 퀵클리런과 3번 원더풀 키티의 조합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2번마 퀵클리런과 3번마 원더풀 키티 이 두 마필의 조합을 조금은 좋게 봅니다. 자,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2번마 퀵클리런이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틴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자, 문제는 지금 이번 경주가 국산마 3등급 경주입니다. 퀵클리런은 지금 혼합 4군에서, 그러니까 국산마 4군에서 승군을 해서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싸웠던 마필들이 달랐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5kg에 감량 이점을 하는 거예요. 감량 이점을 안 왔는데 상대가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번 막 퀵클리런과 원더풀 키티 한 방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번마 트로팅 라일리거든요. 왜? 이 마필도 선행이 좋은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선행을 간다면 모르겠는데 게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2번마 퀵클리런이 선행을 딱 가고 그러면 6번마 트로팅 라일리가 옆에 서야 되는데 바로 직선 구간, 곡선 구간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외곽을 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초반에 힘을 많이 써야 되고 트로팅 라일리가 이 2번마 퀵클리런을 넘어서려면 초반에 힘 안 빼고 뭐고 생각 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국산마 상군 경주에서. 그런 점이 또 하나가 있고, 근데 만약에 2번마 퀵클리런이 스타트가 조금 잘 안 되고 6번마 트로팅 라일리가 선행을 딱 나가게 되면 트로팅 라일리도 버틸 힘은 갖고 있는 마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번 게이트에 있는 누문 워리어입니다. 자,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kg에 감량 이점을 나눴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뉴문 워리어는 이 3승하고 3번의 준우승 이게 다 제 기억이 맞다면 데뷔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뉴문 워리어가 초반에 데뷔를 했을 때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장래 발전 기대치가 엄청나게 있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보면 데뷔전에서 2착, 그 다음 1착, 1착, 그 다음 2착, 2착, 1착. 그러니까 6전 3승 2착 3회. 그리고는 부진의 늪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아예 기본 능력이 없는 마필이냐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뭐 병치레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컨디션 저하도 있었고, 이런 게 막 맞물리고 하면서 마필이 뭐 소위 말하면 완전히 맛이 가버렸죠. 맛이 가버렸는데, 저는 기본적인 능력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은 언제 한번 딱 치고 사라지는 마필입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가 문제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도 이제 김태희 기수가 2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1700에서 1번 게이트다. 그리고 이 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고, 이렇게 선행마들이 앞선에서 막 물고 물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반적인 경주거리라면 추이별로 올라오는 마필이 유리할 텐데 1700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원더풀 키티가 최근의 모습처럼 또 아쉬운 3착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퀵클리런과 원더풀 키티 한방 승부할 수 있느냐라고 보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봐서는 한방입니다. 기본적으로 봐서는 한방이고, 만약에 받친다면 뉴문 워리어나 트로팅 라일리, 특히 트로팅 라일리 쪽인데, 그래서 과연 배당 환수가 될까요? 저는 차라리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번 경기 그냥 관전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2번마 퀵클리런과 3번마 원더풀 키티 이 조합을 믿을 수 있으면 배팅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무조건 관전이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번은요, 1번마 뉴문 워리어, 2번마 퀵클리런, 3번마 원더풀 키티, 6번마 트로팅 라일리 이 네 마필의 승부인데, 2번마 퀵클리런과 3번마 원더풀 키티 이 마필의 조합을 가장 좋게 볼 거고요. 이 조합을 만약에 인정을 안 한다면 다른 보병마를 놓고 가시되 2번과 3번의 조합은 아예 배팅을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자신감은 갖고 있어야지만 배팅이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9마필이 출전하는 좀 조촐한 편성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난이도는 한 중급 정도 될 것 같고요. 능력이 좀 엇비슷한 마필들이 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해한 경주가 되지 않을까. 경주 거리도 또 140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필의 능력과 전개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게이트 2.1는 1번마 몬스터 K가 순발력을 앞세워서 선행을 갈 가망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마 몬스터 K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것 같은데, 문제는 58이라는 부담 중량입니다. 이 부담 중량 때문에 과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죠. 자, 직전 경주에서 1200m 단거리에서도 앞선에 나갔지만 이제 버텨내지를 못했는데, 문제는 이때 선행을 가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마필은 선행을 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어쨌든 게이트에 2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동화 기수가 초반 스타트만 잘 끊어낼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마 파크위는 근성입니다. 근성 갖고 뛸 수 있는데, 자, 1월 15일 경주에서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쳤죠. 이때 같이 뛴 말이 이 뭐 파크윈이라든가 또는 로드반, 뭐 님의 향기, 모닝힐 이런 마필들이 같이 뛰었는데, 이날이 되게 막 혼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경주 취소가 되고 불성립되고 막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인기마선에서 거의 끝나는 느낌이었는데, 막판에 막 우당탕탕 하면서 치고 말필들이 올라오는 바람에 아주 고배당이 지금 터졌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크윈이 뭐 제대로 된 힘 한번 못 써보고 그냥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때 이 조인공 기수가 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마필은 이 어떻게 보면 다비드 기수가 적임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막 뚫고 나오는 그런 힘으로 뚫고 나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3번마 센에서는 이제 선행으로 나갈 마필인데, 글쎄요, 1번마 몬스터 K가 앞에 서는 순간에는 이 센에선이 전개가 좀 어려워 보이고, 문학보스는 뭐 이렇다 할 특징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가의 마필인데 글쎄 마필값을 못하는 그런 마필이라고 봐야죠. 자, 5번마 로드반.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마필이죠. 5세 시절을 그냥 통째로 날려버린 그런 마필인데, 자, 이제 서서히 이제 출전 주기도 맞춰가고 있고요. 마필의 컨디션도 살아나고 있고, 이 마필은 이제 선추입이 자유로운 전개에 이점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적의 전개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6번만 임의 향기는 직전 경주 우당탕탕 하는 와중에 이제 마지막 추입에 성공하면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7번마 옥스퍼드 킹. 이 마필도 상당히 그 발전 기대치가 높았던 마필인데, 거의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가 여기까지가 좀 한계가 아닐까. 그런 마필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한 번쯤은 좀 부활을 해야 됩니다. 이 마필도 선추입이 상당히 좀 자유롭고 근성이 있던 마필인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하만식 기수가 되게 많이 탔었던 마필인데, 이 옥스퍼드 킹을 제가 참 좋아했던, 이 로드반과 함께 상당히 좋아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 최근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렵고요. 8번마 로게 제왕은 일단 뭐 36주 만에 출주를 했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번이 승분전이죠. 근데 막판 출입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과연 이 공백기를 넘어설 수 있느냐고. 9번만 모닝힐은 끈끈함이죠. 끈끈함을 갖고 자기 걸음은 늘 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요, 저는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과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이 마필들의 조합 속에서 승부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몬스터 K,
2번마 파크인, 5번마 로드반, 9번마 무닝힐.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예상을 해드렸던 10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근데 그 10경주에 나오는 마필과 이제 11경주에 나오는 마필에 글쎄 이 두 마필을 만약에 두 경주를 만약에 섞어 놓는다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경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이었는데, 자, 어쨌든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이 됐고, 이 11경주에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 선행마들이 막 몰려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이 아주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 7번 별나라 신사, 9번 코스모, 10번 승부사. 이 세 마필이 치열하게 좀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높은데, 자, 7번 마이 별나라 신사는 이제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이 마필이 계속해서 오수철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고, 착승권 언저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좀 앞선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습 선행을 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경주는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막판에 치고 나오는 힘은 아무래도 조금 모자랐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좀 선행 승부를 해볼 마필들이 이 5번 마 클린업 샤인이나 별나라 신사, 코스모 승부사들이기 때문에 좀 선행 경합을 할 마필이 좀 뒤로 가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7번 마 별나라 신사 김영군 기수가 부담 중량은 좀 올라갔지만 초반 승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승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9번마 코스모는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고, 이마필이 직전에 아쉬운 3착을 했죠. 아쉬운 3착을 하면서 승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상당히 좀 많이 남을 텐데, 자, 이마필도 보면, 상당히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이고요. 당연히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 이탈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자, 문제는 어쨌든 2등급입니다. 2등급이니까 좀 강자와의 싸움이거든요. 과연 강자와의 싸움에서도 그 몸싸움에서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긴 한데, 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2kg의 감량 이점을 안았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승부는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10번마 승부사는 원래는 대상경주 단골 마필이었죠. 2세마 시절부터 시작해서 3세마까지 상당히 좋은 순발력으로 이제 각광을 받았던 마필인데, 자, 이제 일반 경주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경주 모습을 보면 계속 1400m에 출전을 하면서 선행을 못 나갔어요. 선행을 못 나갔고, 역시 이번 경주도 외곽 게이트에 최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 안게이트에 발빠른 마필들이 참 많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승부사가 앞선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결국은 7번마 별나라 신사나 9번마 코스모, 10번마 승부사, 여기에 5번마 클린업 샤인까지 다 앞선을 가야지만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들이 서로 손잡고 들어온다? 그거는 그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땅한 추임마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앞선에서 그냥 경기가 끝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질주 습성이 부딪힌다는 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솔직히 추임력에서는 이 4번마 돌아온 난리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42전을 뛰면서 우승 1번, 2착 4번, 이거 갖고 2등급까지 올라왔다는 아니죠. 바로 이 3착 6번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뒷심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뒷심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지금 장기 휴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여러 가지 승식의 이 4번마 돌아온 난리를 전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조교 모습을 보고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이 마음을 바꾼 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쉽기는 한데, 조교가 너무 약합니다. 자, 그래서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게 이 3번마 럭키 법전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하고 이제 문세영 기사가 좀 많이
기승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 이점이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2등급으로 올라온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좀 컨디션 저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든, 자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전개에 있어서는 앞뒤가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극단적 선행마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마가 많은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마지막에 어부지리로 한 마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5번마 럭키법전, 7번마 별나라 신사, 9번마 코스모, 10번마 승부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